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 그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약간 좀 브로드한 개념인데, 저희가 앱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많은데 이제 이걸 어떻게 AI하고 접목하느냐가 항상 고민인데, 그거에 관련해서 한번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거의 실생활에 많이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는 직업이 공인노무사로 많은 기업들을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기업에서, 그 어떤 뭐 규정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규정에 대해서 다른 회사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샘플을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챗GPT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말 잘 만들어서 이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공인노무사도 이렇게 하는데, 또 고객도 똑같이 챗GPT를 이용하면은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차별성 있게 어떤 자문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 고객을 도와주고, 또 고객이 자문료를 내는 만큼 어떤 그 노무사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게 아마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챗GPT가 없을 때에는 이런 규정이나 노동법 해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가의 어떤 자격을 믿고 사실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바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공인노무사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이런 분도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챗GPT 관련된, 아니면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최근에 그 우리 자문사를 도와줬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 시사점이나 앞으로 우리 강남농업이 개발하고 있는 앱 부분도 어떻게 개발할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죠. 저는 챗GPT를 이게 챗GPT입니다. 챗GPT 관련돼 가지고 여기 챗GPT를 저는 이제 주로 프롬프트를 4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 오케이. 챗GPT 사실 보면은 챗GPT 너무 많이 갔는데, 챗GPT 우리가 저는 사용하는 게 총 4개로, 노동법 관련돼서, 제가 노무사지만 노동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킹하는 차원에서 노동법, 그리고 번역,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 일반적인 질문,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뭐 이런 부분 이렇게 계속 한 4분야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챗GPT에 이렇게 뉴 프롬프트 새 채팅 해가지고 일반적인 질문을 보통 하는데, 저는 챗GPT를 그 4개 분야를 나눠서 해당된 분야에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 그 질문했던 내용이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실 노동법 요 관련돼 가지고 제가 최근에 했던 게 그 협영 관련 규정입니다. 이 고객이 그 자기들 그 어떤 그 여기는 어떤 미국계 회사인데, 그 한국에서는 한 150명 중에 있고 사무직이 한 50명, 생산직이 한 100명 정도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그 이제 협영 규정을 만들고, 또 그거를 이제 하여튼 간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자문노무사니까 저한테 그 어떤 협영 관련 규정을 다른 회사에 사용하는 거 있으면 하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협영 관련 규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협연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업체이고 생산직이 60명 근무하고 있고 사무직이 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협영 규정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목, 협영 규정, 그리고 제1조 목적, 제2조 그 용어의 정리,
제3조 이하 허변에 관한 내용, 위반 시 경고 내용, 기타 직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기술을 해서 직원들에게 좋은 가이드 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가 제조업체 환경을 고려해서 허변 규정 예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금지 등의 관련 법령을 반영해서 위반 시 조치 및 직원 간의 갈등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변 규정이 있고 목적, 그리고 용어의 정의, 허변, 비허변자, 허변구역, 허변 이런 내용, 검명구역이 있고, 그리고 3조 허변의 기능과 제한사항, 그리고 허변자 준수사항, 그리고 5조 검면 대상자 및 지원, 그 위반 시 조치, 그리고 기타 사항, 부칙, 이렇게 굉장히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내용을 끌어다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자문사한테 전해주니까 자문사가 너무 굉장히 만족스럽게 고맙다고 해가지고 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그 몇 마디 말로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자세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그 공인노무사가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어줘야 할 자료인데 이렇게 챗GPT가 몇 분 만에 만들어줬고 이거를 또 발송하면서 또 그 노무사가 이 업무를 처리해 줬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전문성, 신속성, 그리고 또 경제성 이런 게 보장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노무사한테 자문료를 주면서 맡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규정의 어떤 틀을 갖는 이렇게 질문하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 또 검색을 이제 질문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이 규정을 판단하고 옳은지 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하나의 기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또 거의 잘 만들어진 걸 가지고 사람이 수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 가능한 규정으로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노무사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런 규정을 정리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우리가 챗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가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 대표님이 처음에 이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서 달라라는 질문을 포인트 있게 잘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도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건 누구라도 조금 고민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 계속 또 새롭게 배워야 되고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되고 새롭게 이걸 바탕으로 더 나은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오는데 기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을 잘 넣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좋게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우리 사람은 이렇게 암기가 나쁜 건 압니다. 암기를 통해서 그것을 그것을 다시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응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옛날 방식의 교육이 사실 사람을 더 창조적으로 만드는데 좀 기초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 업무에만 집중하면서 좀 더 이 기계와 같이 하면서 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신속성, 그리고 또 경제성,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이런 데 우리가 인간이 더 시간을 써야지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강남노업 앱이 있고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AI를 활용해서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할 수 있냐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강남노업은
그 지금까지 정책이 모든 자료는 만들과 동시에 다 공개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매일 평일에는 매일 1,000명 이상이 그 접속해서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그 축적된 자료들은 보면은 거의 뭐 한 10,000명 이상 읽은 그런 뭐 어떤 기고문이나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노부는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자료를 만들고 사실 이제 지금 AI가 범용으로 다 사용되고 있지만은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게 맞춤형 AI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우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절대 공짜가 아니고 어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더 정확한 자료. 사실 인터넷에서 모으다 보면은 어떤 학자에 따라서 어떤 자기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사례에 따라도 다른 판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정확한 자료를 모아놓고 그게 소스로 활용하게 되면은 고객에게 맞춤식 답변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알려주는 그런 앱으로 발전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우리 방식으로 만드는 이렇게 앱이 개발되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장착을 시키게 되면은 강남 노후 앱이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강남노브의 앱과 AI가 접목된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솔루션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